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8월 4일 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침 시장에서도 보면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크게 훼손, 특히 전체적인 추세, 상승 추세 부분들의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향후 경기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 부분들까지 훼손시킬 만한 내용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지금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 한 일주일 정도, 거래일수로는 이제 오늘 금일장이 끝났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데 따로 국밥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꼬리가 몸통을 계속 뭡니까 좌지우지하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대부분 보면 제 경험치로 보면 코스피 종목군들이 좀 갇혀요. 코스피 종목군들이 갇히고 지수하고 양간 무관한 지수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작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개별 정세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움직인 부분들은 이거하고 좀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신용 잔고 물량 부분들이 코스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지수는 뭐 답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코스피 개별 종목군들 있죠. 코스피의 개별 종목군들이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철강주들 얘기 드리고 풍산 급락 나왔을 때 급락 나왔던 요건이 광급의 어, 광급의 입찰 부분들이 6개월 정도 금지됐다는 얘기 무시할 정도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가 급락 나오고 마이너스 8% 9% 하고, 그때부터 지금 스트레이트로 상승 부분들 나오고 있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숙치 않은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보면 대형주 자체도 익숙치 않은데 특히 금속 광물 이런 종목군들이 언제 움직이겠습니까? 화학주라든지 일반 조선이라든지 건설, 뭐 전기전자 쪽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해보셨겠지만, 금속 광물은 이게 회사 오판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수익 가치를 올리는지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리고 익숙치 않은 종목군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포스코는 매매를 해보시고 철강주들은 매매를 해보시겠지만, 금속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매가 익숙치 않은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이 계속 신고가를 지금 치고 있어요. 통산도 오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얘기를 드렸죠. BW가 매력적이다. 업황 자체 앞에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3년 후부터 청구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BW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전에 아마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의 움직임, 특히 대형주고는 이 지수는 답보 상태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도 보이지만 선물도 오늘 6천 기업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순환매 부분들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조선,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낙폭과대, 밸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섹터를, 업종을, 자동차 섹터 계속 얘기 드렸죠.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포스코, 그 다음에 그전에는 풍산, 이렇게 금속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글로비스가 5%, 현대유아, 현대모비스 이 종목군이 3에서 한 5%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실적 안 좋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건이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신차 효과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선방 부분들 좀 하고 있고, 신흥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물량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차하고 향후의 경기 성장 부분들이 더 가파르게 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 국가, 즉 이 대륙 부분들을 꼽는다 하면 당연히
신흥국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감안한다면 물론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판매 부분들이 좀 그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들은 이미 주가 반영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닥 종목군들이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익숙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워낙 탄력적이다 보니까 거기 그쪽에서 매매 부분들을 많이 하시곤 하지만 일부 정도는 대형주 쪽에 여러분들의 지수 3000을 보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지수 3000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변동상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뭐 지수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머릿속에 그린 부분들은 변동상이 없기 때문에 3000을 만약에 간다 하면 2000선 후반대에 지수 파동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 당연히 대형주 라인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순환매 부분들은 이제 시작 워밍업 단계예요. 전기전자 하나 움직였고 그 다음 이제 금속광물 살짝 머리 들었고 포스코 살짝 들었고 그 다음 자동차 섹터 밑에서 바닥권에서 너무 바닥권인데 라고 고개 들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목만 살짝 각도로 올린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강이든 이쪽 건설이든 그 다음에 조선이든 화학이든 그 다음에 금융섹터군 아직도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전제 조건 부분들이 있다 하면 물론 코스닥이 현재는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제가 코스닥도 700포인트 타겟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지금은 날씨 자체가 무더위죠. 상당히 좀 더워요. 근데 한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에서 폭우가 내렸죠. 폭우만 내리면 매일 폭우가 내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조금 더 지나면 계속 이렇게 더운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입추가 돼가지고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 하면서 특히 선물 가지고 코스닥의 변동성 부분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계속 위축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형주는 지금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이 전기전자 쪽은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다. 그 대신 그 외의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좀 두시면 어떨까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 두산인프라코, 현대기와 LG화학,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그 화학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대한유화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제철, 철강주, 포스코, 건설, GS건설 어제 폭락 나왔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해외 비중 자체가 커요. 그래서 오늘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 부분 현대건설의 살짝 반등 부분들을 하는 것은 물론 국내 내수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모멘텀 자체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 섹터 부분도 최근 급락 부분, 하락 부분들이 컸던 거에 대해서 선발대 보내셔도 돼요. 급하게 오늘 사가지고 내일 살 거를 내일 팔 거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매수가 안 들어가는데 적립식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 건설주들,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매매 부분, 흐름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어요. 대형주는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이번 달에 매도가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제가 18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에 비하면 이번 달에 전기전자 쪽에서 차익 부분들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 섹터는 그렇게 크게 매도 물량 자체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차익 부분에서 다른 쪽 섹터 부분들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중의 변동성 부분들이 좀 크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까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하방 경직 부분들만 확인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 부분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방 경직 부분들만 확인하고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주도주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섹터 계속적으로 이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have to가 아니에요. must. 일부라도 부담 없는 금액 부분들을 거기에 꼭 포진하셔가지고 이쪽 섹터는 익숙지 않지만 평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쪽 섹터 부분들에 대한 관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부분들은 끌고 가는 그런 장세 부분들을 좀 가셔야 되고, 다음 주 장세에서 키워드 부분들은 코스닥 64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의 하방 경직 부분, 그리고 대형주 라인에서 IT를 제외한, IT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막 바로 치고 간다는 금액이 아니라 탄력이 점점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영역 부분에서는 좀 나중에 다음에 실적 시즌이 됐을 때 한번 관심권을 두자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핵심 키워드 선물 6,000계약 매수, 외국인들은 꼬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코스닥의 투심 부분들을 투심, 특히 개인들이 민감한 코스닥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기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경기 민감주 사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보면 이쪽 부분들은 슬슬슬 급하지도 않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전략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추세 추정 부분들을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차피 현재 시장의 핵심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 행동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8월 4일 이슈미래 주식뉴스공장 중심 키워드 부분들을 일단 오늘 장중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장에 어떤 특별 주간별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정리 부분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무덥기는 한데 내일까지만 좀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분들과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자, 마감 부분들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금요일 저녁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면서, 자, 저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이슈맨이었습니다. 조금씩 또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무인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이야. 눈물마저